이번에는 대중매체와 사회 문화 현상을 깊게 또 까칠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손희정의 문화비평 시간인데요. 문화평론가 손희정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내가 키운다라는 이 제목의 프로그램 이야기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주 화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네. 이 프로그램 제목이 용감한 솔로 육아, 내가 키운다입니다. 네. 말 그대로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된 싱글맘들이 육아하는 과정을 따라가는 관찰 예능인데요. 네. 배우 조윤희 씨와 김현숙 씨 그리고 방송인 김나영 씨가 혼키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혼자 키우게 되면서 그래도 혼키예요? 네,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요. 출연자들의 감정과 생각을 들어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인기 요인일까요? 시청자들이 공감을 끌어냈을까요? 그러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률 꽤 잘 나오고 네. 있는 중이거든요. 어디에 공감 포인트가 있는 건가 하면 일단은 출연하는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다는 맞아요. 점이 있겠고요. 아직 5회까지밖에 방영을 안 했는데 이미 SNS에서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또 이 프로그램이 고평을 받는 이유가 지금까지 육아 예능이 소위 정상가족의 모습을 모델처럼 제시하는 형태였다고 한다면 네. 내가 키운다는 기존의 육아 예능이 배제했던 혹은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가족 형태를 보여준다는 거죠. 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한국 전체 가구 수의 7.1%가 한부부 가구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변화하는 사회상을 잘 포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저는 이 프로그램이 심판 없는 공감의 눈물 때문에 흥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게 프로그램 메인 MC는 홍키를 졸업했다고 할 수 있는 김구라 씨가 맡고 있고요. 네. 보조 MC로 배우 채림 씨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채림 씨 역시 이혼을 하고 이제 혼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데 네. 채림 씨 입장에서는 이 세 사람의 육아일기에 굉장히 공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눈물 흘리시던데요. 네, 자꾸 우시는데 네. 그러니까 여자 연예인으로 모두가 주목하는 결혼과 이혼을 했고 가장으로서 혼자 아이를 키운다. 네. 이런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출연진들이 아라고 얘기하면 채림 씨가 어라고 알아듣는 이런 예. 공감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채림 씨가 자꾸 우시고 네. 그 채림 씨의 눈물이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의 셀링 포인트를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저는 또 이제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뭐 한부모 가정이 더 힘드시겠지만 네네. 그렇지 않든 육아는 정말 그러니까요. 힘들잖아요. 네, 육아의 어려움을 네, 잘 그래서 보여주더라고요. 엄마들의 그 눈물이 뭔지를 너무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다가 어쩌다 보니까 울고 있더라고요. 네. 전 심지어 육아를 하지 않는데도 울고 있는. 아이고 예, 그러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부분이 또 이렇게 눈에 띄셨을까요? 이 프로그램 저는 보시면서. 두 가지 정도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네. 첫째는 이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사회의 편견에 도전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한부모 가정이 겪는 어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경제적 어려움도 있겠고 돌봄 공백의 문제도 물론 있겠고요. 네. 한부모가 겪는 심리적 압박도 만만하지 않을 텐데요. 그렇죠. 실제로 한부모가 한 인터뷰들을 보면 네. 다른 무엇보다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과 고립이 가장 힘들다고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 개선 역시 실패한 상황인데요. 한부모 가정이 무조건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부모 가정을 문제시하는 사회적 인식이 때로는 없는 문제도 만드는 상황 네, 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하죠. 그래서 저는 1회인가 이제 김나영 씨의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네. 이혼 후에 굉장히 힘들었을 때 김나영 씨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에 응원의 댓글이 그렇게 달렸었대요. 그래서 그 응원의 댓글을 보면서 힘을 얻었고 도움을 받았는데 본인 역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께 힘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 출연진들이 공유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한부모 가정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네.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공감대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둘째는 소위 돌싱과 육아도 모두 성별화돼서 이제 미디어에 소비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내가 키운다가 두 개의 예능 장르에 걸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지난 10년간 한국 사회에서 큰 인기를 누려온 육아 관찰 예능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돌싱 예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두 개인데요. 네.
하나는 아빠 어디가와 슈퍼맨이 돌아왔다류의 아빠 육아 프로그램과 비교해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최근 런칭하면서 내가 키운다와 함께 화제가 되고 있는 신발 벗고 돌싱포맨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빠 육아 프로그램 또 얘기를 좀 드리자면 아빠 육아 프로그램과 엄마 육아 프로그램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진행자께서도 막 느끼실 거예요. 네, 어떤 말씀을 하실지가 느껴지네요. 눈앞에 펼쳐지죠. 그래서 엄마는 24시간 일주일 한 달 내내 아이를 본 상태가 당연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 반면에 아빠는 예능을 촬영하는 그날이 특별한 날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빠 육아 예능은 아빠에게 육아라는 일종의 고난 그러나 마음 깊이 여러 가지 감정을 끌어내는 깊은 과정을 이제 선사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엄마가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때로 이제 엄마한테 막 SOS를 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강한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대고 오히려,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런 성역할 고정관념은 사실 돌싱 예능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돌싱포맨 혹시 보셨나요? 그 프로그램 아직 못 봤어요. 이게 저희 남편이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성별화되어 있는데 돌싱포맨을 보고 있으면 여자들은 이혼을 하면 싱글맘이 되는데 남자들은 이혼을 하면 돌싱맨이 되는구나 싶어지는 거죠. 화려한 솔로가 되는 거죠. 네, 솔로가 되는 거죠. 다시. 아이 없고. 아이 없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돌싱포맨의 최대 관심사는 재혼. 이고요. 이혼을 막 놀림거리로 삼아서 자기들끼리 놀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싱글맘들은 진짜 하루 종일 육아와 집안일을 하면서 일까지 할 때 생계를 위해서 이 남자들은 임원희 씨가 이제 짠희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이상민 씨가 궁상민이라고 불리고 김준호 씨가 진짜 청소를 안 하거든요. 그 지저분한 남자라는 이제 이런 캐릭터를 부여를 받는 거죠. 캐릭터라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런 캐릭터 안에서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계속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미운 우리 새끼에서 어머니들만 뺀 버전이다. 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일단 저는 이제 이 내가 키운다 이 프로그램 자체만 놓고 보면 당연히 뭐 눈물도 나고 너무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120%도 공감을 하는데 연예인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일반적인 한부모 가정과는 또 다른 어떤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이 좀 낫잖아요.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이제 과제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아마 시청자분들도 좀 생각하지 않으실까.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에 대한 편견은 깨지만 또 다른 어떤 이제 괴리감 같은 걸 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가 뭐냐면 사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편견은 버리되 한부모 가정이 실제로 안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비롯한 다양한 어려움들을 제대로 이제 파악하고 또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고민이 계속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이제 사람들은 연예인이고 또 이제 먹고 살만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현실을 가리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작품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두 부모 가정이 정말 엄청나게 다양한 것처럼 한부모 가정 역시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조윤희, 김현숙, 김나영 세 사람의 상황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다 다르죠. 경제적인 형편도 다르고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점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조윤희 씨는 친언니가 함께 살면서 육아를 도와주고 김현숙 씨는 밀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아들을 키우고요.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김나영 씨가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느라고 정말 고군분투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쉽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 쉽지는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쉽지는 않아요. 보시면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또 이제 김나영 씨 같은 경우는 양희은 씨랑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해서요. 이런 것들 좀 많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슈퍼맨 저희 이제 KBS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도 그렇고 아이들이 나오면 흥행에는 좀 성공하는 것 같긴 해요.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육아 예능에 뭐
빠질 수 없는 얘기죠. 그 미성년인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출연시키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에게 괜찮을까? 네. 예. 저도 보면서 약간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네. 특히나 이제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때 사생활이 모두 공개가 돼서 그렇죠. 이미지 상품이 되어버리기 네, 때문에 네. 괜찮은가?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 온라인 문화 환경이라는 게 네. 굉장히 극단적이잖아요. 너무 감정이입을 해서 과도하게 사랑하거나 네. 아니면 이걸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데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너무 배아파하고 남이 못 되면 즐거워하는 어떤 정서적인 경향성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악플로 이어지기도 하고 온라인 스토킹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좀 고민이 되기는 하죠. 네. 또 한편으로 이 프로그램을 보면 그 고민도 또 단순하지만은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에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출연을 하기로 한 이유, 계기가 네. 3가지 유형으로 정리가 이게 3사람이니까 또 3가지가 되는데요. 첫째는 생계형입니다. 그러니까 김현숙 씨가 나는 출연을 바로 결정했다. 왜냐면 나는 가장이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래서 이런 부분을 또 고민하게 되고 네. 두 번째는 추억 만들기형입니다. 그러니까 조윤희 씨 같은 경우는 딸인 라온이와 네.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출연하기로 했다. 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들이 막 있는 거죠. 네. 세 번째는 패밀리 비즈니스형인데요. 이 김나영 씨,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연예인이 된 상황이고 그렇죠. 가족이 함께 상품 모델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꼭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께 네네. 일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육아 방식은 부모가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미 아이들의 이미지가 상품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내가 키운다만 비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어떻게 아이들을 보호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네.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MC 김구라 씨인데 이분이 뭐 너무나 이 사정을 잘 아실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네. 남성이니까 네. 그렇게 잘 아실까 하지만 또 그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그 네. 아드님이 MC 나오셨잖아요. 그리가 같이 출연을 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별별 이야기를 했죠. 다 해줬는데 네. 그래서 또 솔직한 게 좋았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MC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처음에 딱 방송을 봤을 때는 저 또 나이 많은 남성이 나와서 특히나 홍키를 졸업했다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약간 이렇게 나 다 알고 있어 이런 느낌? 이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방송국 입장에서는 김구라 씨 같이 자신의 이혼을 드러내놓고 얘기한 베테랑 진행자가 균형을 잡아줄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이제 그런 불편한 마음도 좀 있잖아요. 근데 방송을 보니까 좀 재미있는 게 김나영 씨나 김현숙 씨가 호락호락한 사람들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방송 선배인 김구라 씨를 적당히 견제하면서 약간 진행 밀당을 하는 것을 보는 재미도 좀 있고요. 저는 이제 그것과 함께 채림 씨가 좀 더 자신의 이제 뭐랄까 존재감을 단단히 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막 굉장히 공감을 잘 하기도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채림 씨가 계속 엄마니까 엄마라서 이러면서 약간 전통적인 엄마 모성에 대한 어떤 생각 같은 것들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세대의 그 싱글맘들하고 약간 간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한계들을 넘어서면서 채림 씨가 좀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진행자가 되면 균형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끝으로 이 내가 키운다 용감한 솔로 육아라고 표방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갖는 의미 또 앞으로 출연자들의 모습 어떻게 좀 조명하면 좋을지 정리를 해주시면. 그렇죠. 이 프로그램 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들기는 했어요. 이게 이혼까지 말하자면 방송의 자원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사실 연애와 결혼이 상품이 된 지는 너무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관계의 밝은 면만 조명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더 관계의 다양한 맥락들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소위 돌싱 예능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능해지지 않겠나? 근데 이 예능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강화시키는
소외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 뿌리 깊다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이에 대한 네. 고민은 좀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엄마들 다 응원하고요. 네, 모든 저도 엄마들이 그렇습니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희정의 문화비평, 오늘은 이혼한 여성 연예인의 육아 고충을 보여주는 용감한 솔로 육아 내가 키운다 이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브런치 8월 18일 수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